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7일 오후 7시 10분 정도 됐는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파워넷, 화성밸브, 현우산업, 상신전자, KCT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파워넷 오늘도 15.8%대 또 상승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수가 지금처럼 고점일 때는 개별주 타점만 보시나요? 아니면 지수 조정을 고려해서 타점이 좋아도 매수를 안 하는 편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은 해드렸거든요. 지수를 기본으로 보되 매집봉 이후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타점 위치 지켜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고 있다고 했고 지수 조정 나올 때 지수 조정 대비 덜 빠지는 종목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수부터 보면 어제 해외 지수 나스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오늘 내일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죠. 오늘 밤 12시 이제 파월 청문회가 있다고 했는데 상원 하원 청문회 앞두고 보합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권으로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비슷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듯 싶더니 결국에 다시 다 반납을 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0.03%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보합인데,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단기,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아직은 지금 걸터 있는 모습이라 돌파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이 224일선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하락 0.09%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코스닥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나오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448일선 448일선이 네, 요 정도인데 딱 요 정도에서 딱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818, 819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단기 저항이 나온 모습이고 뭐 분봉으로 보면 소폭 밀렸다가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보합권으로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밤에 있는 4월 시장 청문회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기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어, 질의 응답이죠.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아마 갈리겠죠. 그래서 오늘 어, 상원인지 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순서대로 오늘 내일 이 두 군데 이렇게 청문회를 하거든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이 결국 내일 밤에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갑자기 좋다 이랬는데 내일 안 좋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 거의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 증시가 보합권이고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부터 하나씩 보면 파워넷부터 볼게요. 파워넷부터 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봉 띄우고 크지 않지만 뒤에서 기준봉 하나 또 띄웠는데 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와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224일선도 돌파를 해서 지지가 나온 모습이고 결국에 이 매집봉 구간을 통으로 먹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오늘도 거래량 1,500만 주 거래대금 600억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한 4,500원 정도까지 찔렀더라고요. 보시면 딱 앞에 전구 언덕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까지 또 테스트를 했으니 이 위에서 조금 더 초폭 지지가 나오면 한 번 더 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차트 크게 보더라도 밥그릇 1번, 2번
2번이 이제 다 나오고 3번이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흔들어주면서 쏘는 그림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거의 골파기 수준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유의미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운 좋게 해서 지금 거의 20%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비중은 나중에 제가 입절하면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결국에 이 구간이 그러면 결국에 다 공구리 라인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구간 지지받고 올라갔으니 그러면 다음 공구리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지지받고 가는지 이만큼의 구간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지겨운 보합권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준봉 띄워주고 나서 이 111선 아래로 안 빠지죠. 그러면서 이 단기 이 박스권 그려주다가 최근에 지수 흐름 좋아서 224일선 위로 올라가 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 구간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인가 보시면 이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저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이제 오히려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저항 맞았었고 저항 맞았었고 이때도 윗꼬리 저항이 있었고 상승하기 전엔 지지 라인이었던 곳 상승하기 전에 저항 맞았었고 지지 저항 있었고 지지했었던 구간 지금 이 구간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추세 지켜준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장 초반에 살짝 밀리다가 밀렸는데 다시 다 회복하고 올라와 준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 5일선 돌파해주니까 5일선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이렇게 지금 단기 고점 박스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해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 돌파해주면 시원하게 한번 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 돌파해주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거의 다 모여 있다는 거. 물론 이 이동평균선을 정배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이만큼을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오면서 정배열 만들어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최근에 지금 흐름 괜찮죠? 보시면 지금 이제 린드먼 아시아, 파워넷이랑 비슷하게 유사한 차트인데 최근에 다수의 매집봉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다수의 매집봉이 관찰된다는 건 그 구간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112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줬죠. 111선 위로.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224일선 위에까지 안착을 해준 모습.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럼 이 구간 이렇게 파워넷처럼 공구리 라인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구간 이제 먹었으니 이렇게 쏴주는 그림.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승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박스권인데 이런 박스권을 이제 점점 저점 올려주면서 돌파해 주려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서 이 추세 돌파한 거를 지켜준다. 지켜주면 이렇게 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신전자도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차트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이 구간을 놓치신 분들은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죠. 3,480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낮게 보시면 지금 단기 고점대였던 이 정도 구간, 3,440원 정도, 이렇게 단기 고점대였던 구간,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지금도 매매하시기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로 진입하시기에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분할로 비중 조절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CT. KCT 좀 보면 KC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을 하나 띄워주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준봉 몸통의 고점 한 중간 요 정도, 시가 이렇게 하면 중간까지는 이탈을 한 모습이죠. 근데 중간까지 이탈을 한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이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때 물론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해주고 강하게 아랫꼬리로 지켜주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다시 단기동평균선 정배를 만들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겠죠. 그렇게 손절 라인 멀지 않기 때문에 한 200원 정도면 한 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이렇게 단기 고점 라인, 공구리 라인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충분히 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종목도. 그래서 이 종목 오히려 살짝 눌러주면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가면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지도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고점일 때 개별주 타점만 보시나 아니면 지수 조정 고려해서 타점이 좋아도 매수를 안 하시냐, 이거 질문을 하셨는데, 어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제 지수를 기본으로 본다고 했는데, 지수 중요하지만 저점에서 매집봉 띄우고 매집봉 기준으로 안 빠지는지, 또는 강한 슈팅 이후에 충분한 조정 나오고 바닥 다져주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매집봉 띄우고 매집봉 기준으로 많이 안 빠지는 종목들, 방금 보여드린 화성밸브, KCT 이런 거 다시 볼게요. 화성밸브, KCT 보면 이런 거죠.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이 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이 112일선을 지켜주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112일선 닿았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적어도 2번 정도는 지켜주는지, 그런 종목들을 사면 적어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상승을 안 하더라도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구간이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집봉 띄우고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들, 화성밸브 마찬가지죠. 화성밸브 이 매집봉 띄우고 마찬가지로 112선 지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안 빠지죠. 안 빠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단기간 상승 안 나오더라도 이 112일선 근처에서만 샀더라도 지금 거의 9% 8%에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준봉을 띄워 매집봉을 띄우되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장기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이 매집봉 기준으로 봤을 때 매집봉의 몸통이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종목. 그리고 이제 이지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이지 제가 오늘 어 최근은 아니고 이지라는 종목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저 이 기준봉 떴을 때 이런 박스권 나오길래 저도 이 근처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박스권 나와주다가 이렇게 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지 많이 안 샀어요. 20만 원치 샀습니다. 20만 원치.
근데 20만원치 사서 여러분 4만원 수익 봤죠? 거의 20%. 보시면 제가 산 평단이 8,760원. 보시면 거의 이 손절 라인 짧죠? 이 정도에서 사서 근데 111선 아래로 안 빠지네? 안 빠지면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전에서 지지 나왔었고 최근에 저항 나왔던 구간. 그럼 이 구간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고 나서 한 달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 갖고 있었는데 뭐 20만원치 소액밖에 안 샀으니까 한번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승이 어제 오늘 좀 나와주더라고요. 어제도 7%, 오늘도 7%.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로 20% 매도를 걸어놔서 크진 않지만 4만원 정도 수익을 받고 제가 왜 20만원치밖에 안 샀냐? 공부한다 생각으로 20만원치만 사봐야겠다. 정말 이 자리 지켜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크지 않지만 이 정도만 해도 거의 기름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오늘 좀 짭짤하다, 괜찮다 생각을 좀 했고 1,52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 뜨고 나서 크게 안 빠지는 종목들, 웬만하면 이 기준 매집봉의 몸통 중간조차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이 좋겠죠. 시가까지도 내려오지 않는 위에서 버텨주는 종목들,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20만원치 산 게 지니틱스. 지니틱스는 왜 샀냐면 이 차트의 모습이 상장하고 들어 올리고 한번 들어 올려서 매집하고 골팍이 나오고 올라가는 그림. 이 그림이 윈텍이랑 비슷해 보여서 샀습니다. 윈텍. 윈텍 보시면 윈텍의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 그림이랑 비슷해 보여서 상장하고 들어 올리고 골파고 올라가 주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윈텍이랑 비슷해 보여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윈텍. 골파기가 그럼 이게 지금 골파기가 그럼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니틱스를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한가가 들어왔어요. 2월 21일 날. 근데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저도 이땐가? 예, 이땐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112선 지지 나오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20만원치밖에 안 샀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한 3% 마이너스인데 20만원치 사서 갖고 있고 그리고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죠. 아직 뭐 추세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면서 쏠 가능성 있어 보여서 그래서 기준봉 띄우고 나서 많이 안 빠지는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몸통의 중간을 이탈을 했지만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한 상승 파동 이후 조정 나오는 종목들 근데 조정 이후 나오면서 바닥 다져주는 종목들 우진 INS 볼게요. 우진 INS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이것도 현대사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강하게 상승 나왔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로 추격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 나올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는 0, 차, 단태님이 말씀하시는 0 차의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러면 지금 111선, 224일선 모여 있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왔었고 뚫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들어 올리고 눌러줬으니 한 번 더 쏘는 N자형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봉 띄우고 나서 많이 안 빠지는 종목도 보고 그리고 최근에 강한 상승 나온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매일매일 보진 못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좀 이쁘게 거래량 없이 나오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눌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눌리고 옆으로 돌려주는지 그래서 이 우진 IN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또 10%대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아마 매집 테스트를 해본 것 같죠. 이 구간까지. 그리고 또 코콤 똑같아요. 코콤도 강하게 상승 나왔죠. 강하게 상승 파동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었겠죠. 장기도 평균선 라인. 근데 이때는 이미 놓쳤고 강하게 상승 나왔고 0 차의 자리. 지금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안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 다져주면서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다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굉장히 짧죠.
아니면 조금 더 러프하게 손절 라인 잡는다. 그럼 장기동 평선을 모여있는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겠다 생각으로 이런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콤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주면 상승 한 번 더 나오겠죠. 지금 구름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봉 띄우고 빠지지 않는 종목들 또는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바닥 다져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서 보고 계신 게 있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제일 메인 이벤트는 4월의 청문회 발언이 내일까지, 내일 모레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는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상방 쪽으로 입을 털었으면 좋겠죠. 입을 털었으면 좋겠죠. 상방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오늘 밤 12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빨갛냐 파랗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벤트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